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브루잉 트레이닝 편입니다.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린시플 커피 컴퍼니와 프린시플 별내 커피 교육 학원을 운영 중인 최규호입니다. 2010년도 후반기 SCAE와 SCAA가 합쳐지는 시기에 교육 챕터 역을 맡았었으며 SCA에서 처음 운영했던 KMBC에서 심사 운영을 맡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SCA 브루잉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을 보면 바리스타들을 위해서 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내가 바리스타들을 위해서 뭘 했죠? 뭐 바리스타 대회를 맡아서도 이제 해보았고, 그리고 우리 SCA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SCA 크리에이터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문제를 출제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속했던 브루잉 팀은 근 2, 3년간 최소 월 1회 이상 꾸준히 줌 미팅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SCA에서 연락이 먼저 온 거예요? 정확하게는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지원은 할 수는 있지만 그 팀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팀장에 계신 분이 선출하는 식으로 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찮았던 사람이네. 브루잉 컨트롤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차트를 보면은 이 골든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능적 평가이기 때문에 추출에 있어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맞죠. 네. 다만 이 이상적인 추출을 빠르게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차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골든컵이라는 표현 자체가 브루잉 컨트롤 차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전 차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인터넷 포스트들에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업데이트된 차트를 사용을 해주시고 골든컵이라는 표현은 이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든컵 단어 자체가 마치 해당 농도와 수율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커피가 맛있는 커피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오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차트에는 아이디얼, 즉 이상적인 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아이디얼 존 자체가 실선으로 표시하여 농도, 강도의 높낮이는 문화적 차이와 개인적 기호 차이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게끔 차트가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차트 자체가 절대성을 띌 수 없습니다. 차트에는 향미적 표현이 배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차트를 참고하여 빠른 추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차트를 가급적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X축과 Y축을 모르셔도 가로, 세로, 대각선만 아셔도 이해가 쉽도록 최대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의 가로축은 추출 수율을 의미합니다. 추출 수율, 표현이 조금 어렵죠? 이 표현조차 더 쉬운 단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수업 때 실제로 항상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가성비입니다. 커피를 많이 써서 적게 추출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되겠죠. 반대로 커피를 적게 써서 커피를 많이 추출하면 가성비는 좋은 추출이 되는 거겠죠. 수율이 높고 낮음은 얼마만큼 가성비 있게 추출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SCA에서 이상적인 가성비로 설정해 둔 값은 18에서 22% 이내에 들어오는 추출입니다. 차트의 세로축은 농도를 의미합니다. 강도, 농도,
같은 표현이고요. 커피의 진함 혹은 약함을 나타내죠. SCA에서 아이디얼 존을 실선으로라도 표현하여 이상적인 농도를 나타내는 값은 1.15에서 1.45%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선이기에 반드시 이 농도값을 지켜야지만 커피가 맛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차트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물과 커피의 비율들입니다. 네, 1대 12부터 1대 22까지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앞자리 1을 뜻하는 것이 사용하는 커피의 양이며 뒷자리 숫자는 물의 양을 뜻합니다. 즉 20g의 커피를 1대 15 비율을 사용하여 추출한다면 20 곱하기 15, 즉 300g의 물을 추출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 또한 SCA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디얼 존 안에 들어오는 비율로는 1대 15에서 1대 20 내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긴 합니다만 참고사항일 뿐 실제 브루잉 레시피를 설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우측 상단에 딱 하나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물의 온도가 93도일 때 부피의 기준인 1리터의 물이 무게로는 963g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화적 차이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93도의 물을 무게에 재서 1kg을 만들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부피 비율로 많은 것들을 환산할 때는 그람수로 이제 963g이 1리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끝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차트를 긍정적으로 신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그리고 관능 평가에 따라 차트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존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수율과 농도를 동일하게 맞췄다고 해도 물의 온도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물의 성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우리가 90도 그리고 96도, 99도 온도를 가진 물로 이용해가지고 커피를 내린 결과 농도와 수율의 결과값은 굉장히 차이가 미비했습니다. 그죠? 네, 최종값은 네, 미비했습니다. 최종값은 굉장히 미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라는 게 없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90도와 96도는 추출 120g 이후부터 농도가 이제 감소하는 양상을 좀 보였는데 99도는 좀 반대였습니다. 120g 이전부터 이 농도가 감소하는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99도는 초반에 굉장히 많은 성분들을 뽑아내고 후반부터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율과 농도가 뭐 거의 비슷했잖아. 근데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플레이버 애시디티 바디의 강도는 96도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다만 비터에서 쓴맛의 여운이 좀 길게 갔다는 게 좀 단점이었고 근데 90도가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린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약간 강도가 다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99도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맛들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쓴맛도 많이 부각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높은 온도에서 추출 시 그 휘발성 화합물들이 더 빠르게 방출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컵에 얼마나 많은 향들을 담을 것인지 레시피를 설계할 때 꼭 생각해봐야겠다. 꼭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저는 뭐 브루잉 커피를 하긴 하지만 자동으로 하잖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게 되게 어려우니까 향이 많이 나는 커피들만 브루잉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구간별로 이렇게
농도랑 이제 수율을 측정하는 거 굉장히 좀 흥미로웠다. 다만 이제 어쨌든 로싱 포인트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이제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양상들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물의 성분인 총경도와 알칼리니티는 커피 추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커피의 산미와 그리고 향미 물질들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추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적당량이 있다고 하나? 네, 적당량이 맞나요? 있습니다. 네. 항상 적당히가 중요해요. 네, 적당히. 자, 그리고 알칼리니티는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버퍼라고 많이 네, 버퍼라고도 합니다. 네, 사용을 하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적당한 수치값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완벽한 한 잔의 에스프레소 브루잉을 내리잖아요. 네. 브루잉이라는 단어보다 에스프레소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참 어쨌든 자, 그렇다면 우리 SCA에서 좀 권장하는 수치값이랑 그리고 우리가 물을 가지고서 테이스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이 있다고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CA에서 권장하는 물의 수치값은 총경도 50에서 175 탄산칼슘 ppm, 알칼리도 40에서 75 탄산칼슘 ppm이 되고요. pH는 6.5에서 8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그게 뭔데 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경도는 흔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총량에 따른 수치값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의 함량이 가져오는 커피의 맛 변화와 마그네슘의 함량이 가져오는 커피의 맛 변화가 궁금하실 텐데요.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증류수를 준비해 주시고요. 칼슘 용액에는 염화칼슘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CaCl2, EH2O를 증류수 1kg에 1.47g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용액에는 염화 마그네슘이라고도 불리는 MgCl2, 6H2O를 증류수 1kg에 2.03g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알칼리니티는 탄산수소의 총량에 대한 맛 변화로 보셔도 좋습니다. HCO3라고도 하고요. 알칼리니티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산수소 칼륨이 필요하시고 증류수 1kg에 2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만의 물 만드는 법에 대한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알칼리니티 용액 50g, 칼슘 용액 50g, 마그네슘 용액 50g을 사용하면 총 150g이 되죠. 그렇다면 일반 증류수 850g을 채워서 위의 용액 150g과 채워주시면 됩니다. 최종 합쳐진 물은 총 경도를 주로 나타내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총합 100, 알칼리니티 50의 물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알칼리니티를 80으로 고정한 뒤 A에는 칼슘만 70을, B에는 마그네슘만 70을 넣은 물을 만든 뒤 비교 실험을 한다면 칼슘이 미치는 영향, 마그네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실험 결과 A의 경우 탑노트에 속하는 꽃, 과일 등의 향미들은 살아있지만 미드와 베이스 노트가 많이 발현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에 내포되어야 할 적당한 쓴맛조차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였고 식을 때까지 꾸준히 테스트할 때 불쾌한 산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B.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물로 추출한 경우 산미 표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탑노트가 많이 눌려진 뉘앙스로 나타납니다. 반면 A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미드와 베이스 노트들 그리고 바디감이 B에서는 나타났고 애프터가 상당히 길게 어쩌면 과할 정도의 애프터가 나타났습니다. A와 B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비교하는 실험이었다면 이번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량으로 넣고 알칼리니티의 수치만 비교하는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칼슘을 35, 마그네슘을 35로 C와 D에 동일하게 넣은 뒤 C에는 알칼리니티를 80, D에는 알칼리니티를 40을 넣어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위 실험들이 실제 매장이나
커피를 즐기기 위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SCA 물 차트와 여러 물 관련 자료들이 내포하고 있는 총경도의 맛 차이, 알칼리니티의 맛 차이, 더 나아가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맛 차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뻔했어. 귀찮아. 그냥 뭐 파는 거 없나? 키트를 파는데요. 이걸 가루 하나하나 사시는 게 훨씬 쌉니다. 키트로 구매하시면 비싸요. 편의점에 있는 물들 섞어서 하면 안 되나? 뭐 해도 되잖아. 편의점에 있는 물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높은 거랑 좀 낮은 거 있으면 섞어버리고 그냥. 일단 야. 자, 지금까지 이 되게 고급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네. 제가 얘기를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따라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도 안 할 것 같아. 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브루잉 크리에이터로서 잘 설계된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을 거잖아요. 네, 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레시피 공개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제타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도 측정기의 경우 추출이 완료된 상태의 커피 농도를 주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로제타의 경우 추출하고 있는 동안에 농도, 수율, 물과 커피의 비율, 커피가 머금고 있는 잔여 물의 양, 투입한 물의 양, 커피로 추출된 물의 양, 그리고 온도까지 전부 표시가 되어 레시피를 구성하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말씀하신 추출 레시피를 투어보 방식이자 중력 여과 방식으로 말씀드린다면 1대15 비율 기준 원두 20g을 우선 사용하고 비율대로 물을 300g 투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레시피로는 50g을 초반 블루밍을 진행하고 70g을 추출, 그 후 60g을 3번 나누어 총량 300g을 맞춥니다. SCA 기준 블루밍은 원두량의 2배를 권장하긴 합니다만 이 레시피는 제가 주로 즐겨 사용하는 레시피이기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부어주는 기준은 각 구간별 물의 총량을 푸어버 방식으로 부어준 뒤 물이 드리퍼에서 전부 내려갔을 때 다음 구간의 물을 다시 부어주시면 됩니다. 드리퍼의 경우 하리오 V60, 02, 세라믹 버전을 사용하였고요. 물의 온도는 SCA 기준 93도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도를 권장하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물의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위 레시피를 사용하시면 커피가 연하거나 진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물의 총량, 푸어링 구간별 물의 양, 온도 등을 고정하신 뒤 원두 사용량을 조금씩 늘리시거나 줄이시면서 레시피에 변화를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변수를 주시면 맛의 변화를 잡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번에 하나씩 변수를 줘가면서 레시피를 잡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시 추출로 돌아와서 로제타 도구의 도움을 받아 추출되는 중간을 보다 보면 블루밍 포함하여 초반 120g의 물로 추출할 때는 로제타에서 농도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추출, 즉 60g을 푸어하기 시작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 역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초반 푸어링에서 원하는 많은 성분들이 이미 추출되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편하게 마시는 농도를 맞추기 위한 추출이라는 건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그렇다고 초반 120g만 추출하고 우리가 원하는 향미 분자들이 다 나왔다고 해서 바이패스, 즉 물을 희석하는 행위를 통해 나머지 180g을 맞춘다고 커피가 깔끔하거나 풍부해지지 않습니다. 중후반 추출 역시 농도가 희석되기는 하나 쓴맛과 바디를 이루는 지용성 성분들도 여전히 추출된다는 것을 관능평가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우리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아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때 아웃량에서 성분이
긍정적인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평행하는 그 구간에서 사실은 아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워터리는 강한 진한 그 농도의 커피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드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로서 앞으로 행보가 사실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벌써 카페 랩소디를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 네네네. 카페 오너가 아닌 교육자로서 앞으로 행보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잠시만요. 왜 울려고 해? 아니요, 트림이 나오려고 아, 해서. 그래? 저희 프린시플은 그동안 가급적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타 학원들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국비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수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는 수업에서 퀄리티를 유지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앞으로도 프린시플은 퀄리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컨텐츠 크리에이터였던 이론으로서 커리큘럼을 따르고 커리큘럼 그 이상의 것을 수업에 녹여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싸고 적당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은 보통 제값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교육 역시 그렇습니다. 프린시플은 최저가도 최고가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성비 학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프린시플은 정말 커피를 깊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잘한다고 해서 누구나 교육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자 이전에 바리스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교육자는 학문의 깊이를 수강생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희생하시나요? 야, 이럴 땐 거짓말도 하고 하는 거야. 희생한다고 해. 희생하시나요?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